네, 오암 선생 개녀서 1교시에서는 그 부모 받드는 도리, 또 남편 받드는 도리, 시부모 또 생각하는 마음, 또 형제, 친척, 자식 이렇게 이제 6가지 항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2교시에서는 7장부터 20장까지 가겠는데 7장이 제사 받드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제사라는 용어보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다, 이런 날이 됐을 때 한 번쯤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거는 인간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처럼 꼭 뭘 음식을 차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각자의 방식대로 추도식 형태도 할 수 있고 추모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각자 형편껏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돌아가신 분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셨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놓고도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님, 특히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제 7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우리 학생들하고 그 시부모님 돌아가신 날에 이제 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또 충실해야 되니까 이 제사 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MT 가서 내가 묵는 한 숙소의 구석에서 정말 물 한 잔 놓고 시아버지죠. 아버님, 저 여기 학생들하고 출장 왔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제가 잘 모시는 거 이렇게 못하지만 지금 형편이 충분히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돌아가신 어른을 생각하는 것도 이런 기회에 우리 학생들 어떤 것이 좋은 방식일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아내 혹은 남편과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8장입니다. 손님 접대, 손님 대접하는 도리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손님이 전혀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부디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하여라. 그런데 다음 문장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조선조의, 요새는 여기 조선시대죠. 그때 부인네가 손이 왔다 하면 남편을 매우 나무라고,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디 가서 잘 먹었다 하면 그는 기뻐하니 부디 명심하며 경계하여 잘 대접하라. 그러니까 사람 사는 마음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조금 이런 비슷한 또 약간 공감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손님을 너무 많이 정말 몰고 오고 끌고 오면 부인 아내 입장에서는 힘드니까 좀 투정을 부릴 것이고 또 한 끼 식사를 매번은 아니죠. 어쩌다가 먹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인간적인 마음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접하기는 하되 인심이 부귀한 손이 오면 조심하여 잘 대접하고 빈천한 손이 오면 대수롭지 않게 대접하니 이는 덕스럽지 못한 행실인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 귀한 사람이 오면 막 풍성하게 대접하고 뭔지 좀 가난하고 좀 신분이 높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오면 대수롭지 않게 대접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요즘에도 새겨 들을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소는 분간하여 대접하려니와, 그러니까 늙은 손님이 왔느냐 젊은이가 왔느냐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은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늙은 사람은 차를 한 잔 내놔도 따뜻한 커피를 하고 젊은 사람은 아이스 커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분간해서 대접하지만 지위가 높다고 낮다고 귀천과 빈부 부자라고 아니라고 이런 거는 절대로 나누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이런 건 저는 지금도 아주 유용한, 꼭 생각해야 할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장이에요. 투기, 그래서 샘낼 투 꺼릴 기입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돌인데 이 글 제목이
시집가는 딸에게 써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투기라는 말은 남편을 섬기는 대목에서 이미 말하였다. 왜냐하면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틈 사이가 벌어지면 어떤 애정 전선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는 남편도 아내도 저는 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궐 같은 대궐 같은 금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업이 망해서 지하 단칸방 새방으로 갔어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일어서고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관계가 어려워지면 거기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서 쓰는 것은 오암 송시열 선생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낯빛을 늘 슬픈 표정으로 해서 결국은 내 몸도 힘들게 하고 집안도 패하게 하고 자손도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니 늙은 아비의 말을 잘 강조해서 잘 명심하거라. 그래서 저는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남성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빨리 정리하고 뭔가 현명하게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얕게 살으라는 말을 내가 오프라인 강의 때 얘기합니다. 얕게 사는 건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빨리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장 투기하지 않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사이에서 이런 관계 정말 조심하고 정리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제 10장 가겠습니다. 말씀을 조심하는 도리.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 참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뱉은 말 한마디에 너무 침체되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가지 행실 가운데 말을 삼가는 것이 제일 가는 공부다. 그러니 부디부디 삼가해서 뉘우침이 없게 하여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행실 가운데 말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래서 혀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오히려 내 몸을 상하게 하니 그런 애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면서 그 남의 남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원망도 나고 싸움도 나고 하니까 그 말 조심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고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제 11장은 재물을 존절 아주 씀씀이를 전략하는 도리라고 했으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끼지 않으면 망한다고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재산, 재물, 그러니까 음식이나 의복을 너무 사치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또 써야 할 곳, 필요한 곳에서는 아낌없이 또 도움을 주거라 이렇게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말 좀 씀씀이 전략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읽는다고 해도 하나도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아껴서 쓰는 거는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0장, 11장, 12장 현대에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 조심하고 또 재물, 재산 아껴서 쓰고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는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장은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나 옛날에나 하는 일의 종류만 달랐을 뿐이죠. 선비는 선비 일을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 일을 하고 또 농사가 우리 주된 사회였으니까 아침 밥 끼니 하고 나면은 또 농사 일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어떤 형태든지 일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한 단어로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라고 썼지만
몸을 놀리지 말아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는 물론 당연히 또 휴식도 취해야 되지만 평소에 월요일부터 5일째 근무 아닙니까? 이제 물론 우리 제자들 지금 알바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또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잠깐 또 일을 하다가 쉬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일을 찾아서 지금 또 생각하는 중에 있는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에서든지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을 할 때는 그래야 예를 들면은 그 뭐 CEO든 그 밑에서 일을 하든 다 보람과 어떤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조선시대나 요즘에나 다 필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3장 가겠습니다. 13장도 역시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병이 나지요.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태어났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었을 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병환 모시는 도리라 그래서 사람의 사생이 질병에 있나니 그렇죠.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죽고 사는 것이 그런 질병 그런 것에 병환에 있게 되니 병환이 극히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병이 나는 거는 누구나 다 원치 않는 일이고 무섭고 염려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 이제 혹시 집안 어른이나 병환은 또 어른도 날 수 있고 뭐 친척도 날 수 있고 다 이런저런 경우가 있으니까 병환이 났을 때는 모든 일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일시는 아주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고 잘 정성껏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재밌어요. 병 구안하는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간병인이라 그럴까요? 뭐 요양보호사라 그럴까? 그 병이 난 분을 도와주는 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정성껏 잘해라. 저는 이런 것도 요즘만이 아니라 정말 조선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내가 병이 났다. 그러면 병 간호해주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잘할 것이고 의원, 병 고쳐주는 의사에게도 부디 잘 대접하여라. 정말 다 필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이 13장도 참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선비 아주 서슬퍼런 정말 대단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렇게 시집가는 딸에게 너무 찬찬하게 20가지 항목을 이렇게 적어 주신다는 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종류의 글도 우리 공부하면서 참 독특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라면서 이제 14장은 의복이에요. 의복, 음식.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는 건박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음식도 너무 반찬이 많게 화려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무 옷 사치 많이 하지 말고 또 먹는 일에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지금 너무 절실하고 필요한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리 많이 먹어서 병나는 세상이니까 적당히 잘 먹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옷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춥지 않게 물론 이제 어쩌다가 또 한 번쯤은 뭐 비싼 옷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건박하게 검소하게 이런 것이 좋겠다. 다음 15장도 표현은 조선시대니까 노비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식으로 바꿔보면 저는 그 집안을 도와주는 분, 뭐 도움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을 뭐 부린다는 표현도 사실 있을 수 없지만 이제 이 일을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그분들을 향한 부리는 그런 어떤 도리, 그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왜
뭐 갑질, 질은 좋지 않은 말에 쓰는 말이니까 그런 것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뭐 이제 문을 경비해 주는 경비, 우리 수위 이런 말들 쓰죠. 그랬을 때 그냥 그 총장님 차가 나타나니까 물론 그분은 또 그분 역할을 하는 거죠. 열심히 뭐 격려를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저는 그냥 저한테는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여기 학교에 오는 모든 분들, 손님들, 학생들에게 우리 수희 아저씨가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부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윗분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랫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타일르고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인격적인 그런 다스림, 가르침 이런 것이 도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양반댁이라고 해서 밑에서 있는 노비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참 필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꿀, 대, 받을 숫자입니다. 꾸며 받는 돌인데 여기 책에서도요. 어지간하면은 꾸어 오지도 말고 어지간하면은 빚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 또 그런 일을 또 피하고 싶어도 피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암 선생이 딸에게 아주 현명하게 이야기해요. 좀 어쩌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꾸어 오기는 하지만 빚을 주지는 말아라. 빚을 줬으면 그 빚을 왜 안 갚나 하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보고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꾸어 왔으면 빨리 내가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내 마음은 내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혹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꼬왔으면 빨리 즉시 갚아야 신용이 있다. 아까 무신분립 우리 공부했죠. 그 신은 신용이고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빚을 주는 일, 잘 갚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잘 안 갚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재촉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도 상하고 원망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꾸어주고 빌려오고 이러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마찬가지로 17장에서는 팔매, 살매, 매매하는 돌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런 일도 안 하는 것이 좋겠는데 혹시 내가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게 될 경우 살매자 이제 팔 때는 내가 낮은 가격으로 내놓으면 좋은데 남의 거를 물건을 사게 될 때는 너무 값을 깎아서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값을 주고 사야지 너무 깎아서 사면은 그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는가. 너무 이롭고자 내 스스로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제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장은 요즘에도 정말 유효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활할 때 정말 너무 물건 값을 깎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재래시장에 가면은 정말 거기 좌판에 무슨 이렇게 할머니들이 혹은 요즘에는 할아버지 아저씨들도 많이 팔죠. 어지간하면은 정말 깎지 않고 부르는 대로 주고 사자 이런 마음을 스스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 17장도 요즘 생각에도 참 맞는 말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18장은 비손하는 돌이라. 이거는 요즘에는 아까 이제 제사처럼 현대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비손이라는 거는 두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신에게 가서 내가 병이 집안에 있다, 우환이 있다, 그것을 좀 물리쳐 주시오. 또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비는 일을 비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지간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이나 산이나 막 큰 나무에 가서 빌고 막 굿하고 이러는 거는 좀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그 행위를 하시는 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런 무속적인 거에 치중하는 것은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 해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종묘로운 경계라는 거는 앞에서 18가지 아주 구체적인 항목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또 내가 놓친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묘로운 거는 좀 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할 것, 경계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을 이제 또 덧붙여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추워도 나만큼 못 입는 사람을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 날씨가 추웠을 때 내가 막 비싼 거 좋은 거 막 입었을 때 물론 좋죠. 그런데 나보다 못 입는 사람을 좀 잠시 좀 생각 좀 해보고, 또 배고파도 나만큼 못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 배가 어쩌다가 내가 좀 지금 당장 없어서 못 먹지만 집에 가면은 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 먹을 수도 있죠. 나만큼 못 먹는 사람을 잠시 또 생각하다 보면 크게 부족하다, 근심 걱정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아요. 남에게 내가 속아 넘어갈지언정 남을 속이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부질없는 말이 자연히 나오게 되니 부디부디 말을 적게 하여라 하는 것도 아까 말을 조심하는 경계에서 한번 했었죠. 여기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쓰신 걸 보면 그만큼 필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하죠. 술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 마음이 어둡고 흐리게 하는 것이니 부디 적당하게 하거라, 절제하거라. 그래서 경계하고 참고 덕을 닦아서 뉘우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장에는 또 생각이 나서 덧붙이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옛사람의 착한 행실 말이다 한 것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 사람들의 그 더 힘들었던 그 고사 같은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 병환이 계시어 맹종은 겨울에 대밭에 가서 오니 죽순이 눈 속에서 났다.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질병이 난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맹종이라는 중국의 이제 고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람이 겨울에 그냥 대나무, 왜냐면 이제 부모님께서 병이 나셔가지고 죽순을 드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에 죽순이 어디서 나요? 죽순은 여름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종이 너무 그 효심으로 울고 했더니 세상에 눈 속에서 이 죽순이 나왔다는 거,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또 왕상이라는 사람이 그냥 추운 겨울에 부모님 병이 있으셔서 잉어를 잡수셔야 되는데 잉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이 떵떵 얼어붙은 데 가서 울었더니, 그러니까 효심이 감동을 해서 얼음이 터지면서 잉어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정성을 다하라. 옛날에 사람들의 그런 효심을 좀 본받거라라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또 덧붙여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디부디 이런 고사성어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적시어서 이 책을, 내가 써주는 이 책을 1장부터 20장을 한 달에 한 2-3번씩은 보면서 잊지 말거라.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시가에 가서 대소사에 내 허물로 말미암아 부모의 시비 없이 하는 것이 큰 효가 된다. 시댁에 가서 혹은 처갓집에 가서 너무 잘못하는 짓을 안 해야 그것이 부모에게 허물이 안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심두 마음에 두어 매사를 이대로 하면 내가 비록 내 곁을 떠나 스라에 있어 내 말을 듣는 듯 할 것이니라. 부디부디 명심하여 경계하여라. 스라에 내 무릎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이 말을, 이 책을 읽으면 듣는 것하고 똑같이 할 것이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 글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읽어라. 그러니까 이 개녀서를 써주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20장까지 마쳤고, 여기에 이제 공감 간 항목을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한번 좀 써보시고, 또 거기에 내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어떤 것을 덧붙이고 싶으신지 생각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모두 오늘 마치겠습니다.